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목요일 오늘 또 센스가 있으시게 머리끝부터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센스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거기에 맞췄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요리를 맛있게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천식 가지 튀김을 좀 해볼까 해요. 사천식 가지 튀김. 네. 자, 그럼 재료는 뭐가 필요한가요? 목사님께서 그때 저희 목장에 올리브 블레싱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방문하셨잖아요. 네, 방문하셨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들이. 그때 드신 음식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요? 네. 이 사천식 가지 그게? 네. 맞아.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목사님 아주 잘 드셔서 제가 뭐를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진짜 얼마 전에 올리브 블레싱 촬영하기 위해서 네. 여기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음식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제가 올리브 블레싱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부모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제가 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제가 올리브 블레싱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이 민다나 목장이 모범 목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제 촬영차 이렇게 네. 왔었는데 네. 아직도 올리브 블레싱을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가정교회나 목장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홍보가 필요하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네.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한 2014년 초였던 것 같아요. 먼저는 어린이 목장이라고 네, 했죠? 그전에는 이제 어린이 목장으로 쭉 해왔었고요. 어린이 목장은 뭐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됐고요. 네. 근데 하다 보면서 이제 어린이 목장 1부, 그리고 어린이 목장 2부라고 부르기 네.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부 시간은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네. 어린이 목장 2부는 이제 자녀들끼리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목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모이는. 그러니까 좀 어린 애들만을 네. 위해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그런 그런 거 거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목장 시간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해 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네, 시간이 네. 좋은 시간인데 네. 그래서 이걸 어린이 목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그 성경 기절에서 따오셨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제 따와서 거기 보면 그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계신 말씀인데 이렇게 축복하는 가정에서 네. 그 자라는 아이들을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로 비유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네. 한 뭐 7년 정도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다른 나무도 그렇지만 네.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올리브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랑 그렇죠. 거의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블레싱도 뭐 한 주, 뭐 한 달 했다고 해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면 좀 그렇죠. 무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고 제대로 해야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도 한 10년 돼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뭐 이제 뿌리가 깊숙이 내려지면 뭐 500년에서 길게는 10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나무가 돼요. 뭐 올리브 유도 있고 올리브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하여튼 버릴 게 없는 나무처럼 우리 목장에서도 네.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과 같이 공유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럼 시작해 보시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가지 속에다 집어넣을 돼지고기와 새우를 좀 준비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자,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네. 손 깨끗하시죠? 네, 손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거를 좀 다져주세요. 다져준 다져준 다음에, 다음에 좀 찹을 해달라는 거죠, 찹을. 찹을, 네. 네, 찹을 하는데 요거를 반을 좀 잘라서 이렇게. 네네. 목사님 센스가 있으셔서 굉장히 빠르세요. 네, 그렇게 칼을 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자르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얇게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아주 자잘하게 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좀 가른 거거든요. 가른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좀 거의 맞춰서 해야지 되니까 요거를 전부 다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했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목사님께서 제가 드릴게요.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분업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제가 드리면 음. 자르는 걸 드리면 목사님 요거를 좀 이렇게 따닥따닥 가져주세요. 네. 그거는 하실 수 있고. 네네네. 네. 제가 지금 돼지고기 한 컵과 네. 새우 한 컵이에요. 네. 같은 양. 이게 한 컵이에요? 네, 한 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할 거거든요. 양념은 후춧가루 아주 약간만 넣으시면 되고요. 후춧가루를 좀 네. 넣고. 네. 그다음에 소금, 네. 소금과 소금, 후춧가루, 간장. 그다음에 아까 그 청주요. 청주를 이렇게 네. 이렇게 스프레이하면 네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좀 비린내, 잡내를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술을 넣는 이유가 냄새를 제거하는 네, 거예요? 냄새를 제거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소금인가요? 네, 소금은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 네. 아주 작게. 그다음에 간장. 뭐 술 냄새가 나네요, 이제. 그쵸. 그래서 간장 1 테이블스푼. 이 간장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짜질 않아요. 제가 맛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소금기는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참기름 1 티스푼 정도 네. 이렇게 드셔가지고 요거를 손으로 네네. 이렇게 자꾸 치대야지만 그래야지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섞여지고. 네. 그래서 항상 늘 음식을 할 때는 좀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손도 네. 깨끗하게 좀 씻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양념이 되면 이거를 좀 놔뒀다가 이제 요거를 가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튀길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마늘도 지금 안 넣고 생강을 좀 넣을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목사님께서 좀 해주실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생강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강을 좀 갈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네. 여기다가 네. 생강을 좀 이렇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즙을 제가 쓸 거거든요. 이제 올리브 블레싱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빠가 음식을 좀 하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빠가 해준 음식. 네네. 제가 또 김치볶음밥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좋아했나요? 네,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설탕을 그냥 많이 넣었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거를 제대로 배워가가지고 네. 애들한테 좀 해주면은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 이제 즙을 이렇게 꽉 짜서 예, 요거 알맹이는 안 집어넣고요. 네. 요 즙만 이렇게. 올리브 블레싱을 지금까지 안 하신 거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목장이라고 초등학교 아이들만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가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홍보가 필요하다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올리브 블레싱은 목장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뭐 갓난아이 아니면 임신을 하셨더라도 네.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목장 식구니까요. 네. 식구라는 개념에서 꼭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네. 목장 식구잖아요. 네.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니까 함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 부모들과 뭐 이모 삼촌과 같이 믿음을 공유해 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올리브 블레싱을 무조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거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태아 중에 있어도 그 엄마가 같이 나누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올랜도의 비전교회에서는 네네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목장에서도 네. 올리브 블레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애가 없는데 그걸 하냐고 했더니 네. 거기 노인 목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목장에서 어떻게 올리브 블레싱을 하냐고 했더니 네. 손주들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오.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눔 시간에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본인들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손주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눔 시간에는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고 네.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이제 손주들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손주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시고 축복 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나눔을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진짜 너무 놀랍네요. 네. 이거 가지를 손질하시면서 그 얘기를 좀 네네. 네, 계속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손질하는 자, 거죠? 그러면은 여기 끝에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좀 자르세요. 네. 여기가 좀 동그랗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조금? 네, 제가 요거는 안 쓸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썰어놓은 가지를 이렇게 반을 자르시는데 완전히 자르시면 안 되고요. 네. 얘가 하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속에다가 제가 속을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안 자르시면 속이 덜 들어가고 너무 많이 자르시면 이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라질 정도로 여기다 속을 채우는데 그냥 속을 채우면은 이게 다 빠져버려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전분가루가 있거든요. 그럼 달아붙나요? 네, 전분가루에다가 이렇게 다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까지, 겉에 속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드리면 네. 목사님께서 네. 속을 좀 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손으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튀길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올리브 블레싱, 그러니까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리브 비전교에서도 그 사역하시는 한 분을 보내셔가지고 네, 그 목녀님이 오셔서 올리브 블레싱을 배워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노인 목장에서도 그거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아주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조금 연세가 드실수록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만 조금 화제거리가 조금 제한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손주들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쵸. 그 아이들의 그 기도의 그 지경도 넓혀지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도 나누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올리브 블레싱은 네, 뭐 노인 목장뿐만 아니라 네. 뭐 가정이 있는 목장도 그렇지만 싱글 목장에서도 합니다. 조카들 하나요? 싱글 목장에서는 네. 또 어떻게 하냐면 네. 목자 목녀님들이 또 자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 싱글 분들이 잘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네, 이제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 싱글이니까 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목자 목녀님들이 싱글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다른 목장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을 여는데 싱글 목자님은 매번 집을 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뭐 라이드도 하고 또 뭐 음식값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네. 싱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싱글 목자 목녀님들도 그분들이 하시는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이 바로 자녀에 대한 헌신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 싱글 목자님의 자녀들은 목장에 갈 때 자기 혼자잖아요. 네. 기껏해야 자기 동생하고 둘밖에 없는데 네네. 뭐 좀 외롭잖아요. 그 애들 기도 제목 내놓는 게 우리 목장에 친구들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참 가슴이 좀 그렇죠. 싱글 목자님을 그만두기 전에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싱글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이 하는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 자녀들에 대한 희생인데 네. 그래서 목자님의 자녀들이 목장에 갈 때 우리 목장에 가면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목장에 가면은 삼촌이 5명이야 우리 목장은 이모가 3명이야 그런 마음이 들도록 네. 싱글 목자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곧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한 1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좀 해주고 또 목자님의 자녀들의 생일이면은 네. 삼촌 이모가 됐으니까 좀 네. 선물도 좀 해주고 네. 케이크도 크게 하면서 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자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네. 그런 싱글들이 돼야지 또 목자 목님들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아주 풍성한 목장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블레싱은 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잘못 생각하고 네, 있는 어린이 거죠. 목장 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올리브 블레싱이고 그러네요. 네, 이거를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가족들의 끈끈함과 또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같이 공유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는데 네. 재밌는 게 식당에서 네. 네 가족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옆에 이제 혼자 앉아서 밥을 설렁탕을 먹고 있는데 네. 이 네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딸이 둘인데 네. 한 뭐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들어와갖고 음식을 주문을 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네. 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할 때까지 네. 거짓말 안 하고
네 식구가 한마디를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가정의 모습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 블레싱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가 가족끼리 소통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 맞아요. 목장에서도 우리 청소년 아이가 저희 목장에 나오기 전에는 진짜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목장에 맨 처음에 왔을 때와 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났을 때 얼굴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거가 너무나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속도가 그렇죠. 예, 빠르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거를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자녀들은 나하고는 별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자녀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부모하고의 소통을 원합니다. 그게 안 돼서 아이들도 답답해하고 반항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되면 커서도 청소년이 돼서도 부모하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네. 이 소통하는 게 꼭 필요하고 자녀들한테도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죠. 부모와 자녀가 믿음을 공유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부모가 자녀를 좀 강요했던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엄마 가니까 너도 가 그냥 네. 그렇게 해놓고 막상 공유하지는 못했어요. 네, 네. 소통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큰 다음에는 대학교 고등학생이 가서는 그렇죠. 이제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네. 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가지도 않아요. 뭐 중학교만 돼도 뭐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많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고 어릴수록 어린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다 공유하지 못하고 소통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올리브 블레싱을 해서 서로 그렇죠. 믿음을 공유하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올리브 블레싱을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이유 때문에 소통하고 믿음을 공유함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위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꾸준히 해 나가셔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튀기기 전에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네. 목사님. 그러니까 튀기기 전에 요 이제 야채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파를 네.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요 모양으로 그냥 네. 이렇게 잘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요거 반 자르셔서 네. 같이 자르세요. 그러면 네. 훨씬 좀 쉬우시죠. 요 끝에 이런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불을 좀 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순대로 좀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면 훨씬 손 안 다치셨죠? 놀라셨죠? 아, 손가락에 털을 잘랐네요. 네. 놀라셨죠? 아, 놀라실까 진짜 봐. 놀랬습니다. 근데 별로 많이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제가 목사님 또 저한테 또 즐거움을 주시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이 하여튼 이거 자를 때는 조심하시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아,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네. 제가 좀 파기름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기름을 낼 때는 너무나 센 불에 하시면 이게 확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낮은 불에서 그냥 파를 먼저 이렇게 넣으셔서 그냥 넣으면은 파에서 이렇게 기름이 싹 올라오고 향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넣으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 썰어드리면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네. 볶아주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절식이기 때문에 좀 매운 고추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색깔 내기 위해서 파프리카. 네. 2열에 이게 올리브 기름인가요? 네,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굳이 올리브 기름 안 쓰셔도 되고요. 식용유 쓰시면 네, 식용유 쓰시거나 카놀라 오일 쓰시거나, 제가 튀길 때는 카놀라 오일 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미열에다가 네, 지금 이제 제가 야채를 넣기 전에는 네, 아주 작은 불에 파하고 네, 파만 지금 넣었어요, 네. 제가. 양파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자잘하게, 크지 않게. 다음번 목장 때 저희 집에 사게 되면은 네. 제가 아내를 좀 도와서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른 형제님들도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이게 눈에 팍 맵네요. 그렇죠. 가지 하나에 모두 다 그냥 한 테이블 스푼씩 야채. 아, 네. 예,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은 좀 편을 썰어서 그냥 납작납작하게 좀 우리가 좀 씹힐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하나에 가지 하나에 한 2알 정도. 네. 예,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불을 조금 높일까요, 이제? 지금 피가 사실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맵게 사철집이기 때문에 좀 마른 이런 홍고추. 오, 와.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를 입에서는 좋아하는데 네. 배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몸에서 잘 안 받으시는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볶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이스터 소스. 오이스터 가지 하나에 오이스터 소스 1 테이블스푼. 그러니까 요거는 2개이기 때문에 제가 2 테이블스푼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두반장 칠리 소스 이것도 2 테이블스푼 넣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두반장이에요. 두반장? 네, 칠리 소스. 아, 예. 소스. 네. 이 소스가 또 진짜 맛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이렇게 살짝 두르면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 좀 붓고 그 다음에 전분가루로 풀으면 걸쭉한 소스가 됩니다. 이야, 오늘 제가 큰 거를 하나 배워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그냥 중국 음식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을 부으신 거죠? 네, 물 부은 거예요. 그래서 물 붓고 물을 조금 끓게 놔두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전분가루 이건 농도 맞춰서 네, 물이랑 섞어가지고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전분가루와 물의 비율은 그냥 1대1의 비율로 해서 네. 네, 요거를 맞추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끓을 때 이렇게 빨리 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뭉치거든요. 아, 예. 자, 이제 좀 걸쭉해졌죠? 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참기름으로 참기름으로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면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예, 불을 꺼주시고요. 제가 진짜 뭔가를 큰 거를 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막. 자, 이제 어떻게, 예. 네,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네. 튀기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튀기는데 이거를 그냥 튀기면 이게 전분가루가 있어서 이 기름도 너무나 나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반죽을 좀 만들 거거든요. 네네. 이게 전분가루예요. 네네. 그냥 밀가루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전분가루 쓰다가 아까 남은 거 네네. 이거 한 거죠? 네네. 그거 남은 거 이제 제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거 팁인데 보통은 튀김을 할 때 여기다 물을 붓거든요. 네네. 보통은. 네. 근데 이제 물을 제가 붓지 않고 맥주를 제가 붓을 거예요. 네네. 맥주를 붓는 이유는 좀 바삭거려요. 네. 여기다가 좀 기름을 좀 아.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차져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넣고 네네. 네, 물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거 튀길 때. 물을? 네. 여기에 물이 나면은 막 튀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 닿지 않게. 그래서 요 정도로. 네네. 요 정도로. 너무 많이 묻히면 좀 맛이 없거든요. 제가 기름에 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준비하시고. 네네. 네.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안 튀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온도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추나 온도가 이게 뜨거워져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풀이 올라오면 이렇게 다 올라오죠.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네네네. 이게 다 익었는지, 그 기름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게 이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익나 네. 그러는데 이게 좀 노리끼리한 색깔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눈으로 보시는 거 네.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셔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네. 튀겨지게 되는 거죠? 네. 또 응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꼭 뭐 가지로 안 하시고 저는 감자로 할 수도 있나요? 감자로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해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하겠죠? 네.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소고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소고기를 얇게 썰은 거를 네. 불고기감으로 썰은 거를 그 안에다 야채 집어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네. 튀겨서 소스 똑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뿌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꽃처럼. 네. 이렇게. 네. 고기가 딱 달라붙어 있네요, 가운데. 그렇죠. 아까 전분가루를 묻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으시면 아주 근사한 음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음식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닌데 그렇지만 또 이제 맛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서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근사한 안 해봤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는데 그렇죠. 오늘 와가지고 목련님이랑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이제는 조금 해볼만 하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목사님 몇 분만 여기 다녀가시면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목장에서 네.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네. 음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더 기쁜 것은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맛있게 드시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행복해 하신다면 그게 정말 저한테 큰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먹이셨어요, 자꾸. 그러셨죠. 네, 제자들한테도 고기 구워다가 먹이시고 네. 생선 구워다가 먹이시고 네. 그 같이 먹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기름이 좀 빠지라고 이거 좀 건져놓고요. 목사님께서 이거 좀 비벼고 계시면 네네. 제가 자 이제 시식을 해보시고 어떤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사천식. 여러분, 사천식 가지 튀김. 맞나요? 네. 아, 네. 우와. 우와. 와. 아니, 바로 먹어도 또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일단 너무 뜨겁죠? 아니, 뜨거운 거 보면, 네. 입안에서 솔솔솔 녹는데, 네. 입안에서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막, 맛있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주셔서 정말 맛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신다면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도 가지는 뭐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달콤한 맛도 있고, 네. 매콤한 맛도 있고, 이 고추만 안 먹으면은, 고추는 또 너무 맵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서 드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서 바삭바삭하면서, 속이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사천식 가지 튀김 꼭 한번 목장에서 해보시면은 아내들의 듬뿍 사랑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이 해서 제가 너무나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짜 불러만 주시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서 제가 네.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